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광주 비엔날레 재단 모모 씨에게 안녕하세요. 급한 일입니다. 어제 8월 11일 오키나와 화랑의 우에하라 세이유 씨에게서 전화가 와서 이번 특별전에 출품 예정이었던 홍성담 씨의 작품이 전시 거부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전 기획자인 윤범모 씨도 사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 당국이 행한 홍성담 씨 작품 전시 거부는 명백한 검열입니다.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검열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출품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강하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래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1. 나의 작품 원근을 껴안고 14점 전시를 거부합니다. 전시하고 있는 작품 14점을 벽에서 떼어내어 뒤로 돌려서 바로 아래 마루 바닥에 놓고 벽에 기대어 세워놓을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한글, 일본어, 영어 3개 국어로 써서 붙일 것. 홍성담 씨의 작품 검열에 강하게 항의한다. 오우라 노부유키. 또 작품을 마루바닥에 뒤로 돌려놓은 현장 증거 사진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한글, 일본어, 영어. 작품 뒤로 돌려놓기, 뒤로 돌려놓기, 뒤로 돌려놓기. 2. 영화 야스쿠니 지령 천황은 즉각 상영 중지합니다. 이러한 행위 1, 2는 나에게는 절실한 표현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의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위와 같이 강한 분노를 갖고 항의합니다. 2014년 8월 12일 오우라 노부유키. 자, 이상은요, 지난 8월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참여작가 오우라 노부유키 씨가 홍성담 씨의 작품이 전시 거부를 당했다는, 닭을 그려놨다 그랬나요? 그래서 거부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주최 측에 항의한 내용입니다. 20일 지난 얘기를 왜 또 하냐고요? 우리나라에 많은 것이 그렇듯이 부조리한 상황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 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들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입니다.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는 지난 6월 개국과 동시에 정규 편성이 되었죠. 시간을 이러저러하게 좀 시간 이리저리하게, 그렇죠? 예,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2시, 4시도 있었죠? 예, 그리고 12시, 2시도 있었습니다. 1시, 3시 있었고, 지금 12시, 2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시, 4시가 원래 없었나? 하도 헷갈려갖고.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시, 4시 있다가 12시, 2시 갔다가 1시, 3시 갔다가 다시 12시, 2시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12시 왔었을 때는 뉴스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뉴스 대신, 그렇죠, 메모. 예, 미디어 협동조합 메모 한 다음에 12시부터 하는군요. 자, 개편 첫날을 맞이해서 뭔가 좀 상큼한 음악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상큼한 소식으로. 근데 둘 다 망했습니다. 일단은 소식은 뭐 상큼한 소식 없을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남들이 얘기하기에 예술가라고 하고 뭐 대중가수라고 그러고 문화인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뭔가 문화에 대한 이슈를 하나 찾아볼까 했는데 즐거운 소식 별로 안 들리고 말이죠. 그러나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거. 더군다나 문화도시라고 하는, 또 5월의 도시라고 하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광주에서 벌어졌던 반문화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에 대해서 오프닝을 한 것까지 좋은데, 실은 원래는 제가 첫 곡으로 발랄한 곡을 선곡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습니다. 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우울한 곡을 했습니다. September Boy라고 하는 그런 곡인데요. 참 이렇습니다. 참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라디오 메모를 생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생방송 마치고 2분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인데 짧으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제가 콘솔을 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익숙하진 않아서 몇 가지 좀 뻐걱뻐걱 삐걱대기도 했습니다. 곧 적응이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저에게는 썩 유쾌하지 않은 9월의 시작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이다라는 그런 것. 일단은 좀 살기가 좀 나아지죠. 아무래도 덥다는 것은 정말 사람을 진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춥거나 날씨가 너무 더우면 몸이 약한 사람들 특히 많이 고생하잖아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 괜찮을 정도의 그런 그 날씨라도 노약자들 힘들어하죠. 가을이 참 좋습니다. 저는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가을에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좀 저를 괴롭혔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것은 제가 포기를 해서 정리했고 어떤 것은 제가 노력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노심초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었다라는, 노심초사는 아직 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그야말로 마음으로 노심초사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던 그런 8월 말이었습니다. 자, 손병의 나란히 가잖아도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 그동안 방송을 못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반갑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방송을 못 듣게 된 분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팟캐스트가 있다라는 그런 게 약간의 위안이 되겠습니다만 일부는 음악 방송이니까 팟캐스트 역시 별로 영향가가 없겠다. 뭐 이런 아쉬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환영해주고 계신데 게시판 상황은 지금 컴퓨터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컴퓨터가 지금 안정적이지 못해요. 예. 자, 내추럴 파레트님, 형님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그냥 제 기분인가요? 그래서 커피 한 잔 타고 지금 들고 들어왔습니다. 실은 오늘 그 자전거로 출근을 했어요. 제가 이사를 간 다음에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2달이 넘었을 거예요. 예. 이제 좀 살만하고 낮이 별로 안 덥기 때문에 낮은 덥지만 아무튼 좀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타고 왔습니다. 약간 좀 그동안 안 타서 그런지.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에 이러저렇게 뭐 조작하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약간 힘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커피를 다 갖고 왔습니다. 타이거 데드님 오셨고요. 이화공님, 그동안은 출근하면서 쪼가리로 청취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듣네요. 곤곤님, 9월의 시작이네요. 개편방송 축하드려요. 저도 가을이 제일 좋아요. 반갑습니다. 바보님 오셨고요. 사도 요한님도 오셨습니다. 초롱파랑숲님, 개편 후에도 2시간 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2부도 있습니다. 좀 바뀌었죠? 편성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월요일은 똑같습니다. 시간만 달리해서 최동호 선생이 스포츠당을 진행하고요. 화요일에는 고상만의 수사반장. 수요일에 물뚝심송님이 오셨었는데 물뚝심송님이 이제 목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한용 선생의 그 코너가 수요일만 가능하다 그래서요. 예. 그리고 금요일에 임승수의 좌변기 이렇게 1시부터 2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계속 인연을 이어가는 분도 있고 새로 맞이하게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신 분들과 완전히 인연이 끝났다는 건 아니죠. 개편 첫날 티를 살짝 내주시네요. 네, 2.5님 그렇습니다. 불소세계님, 국민라디오 손병영의 나란히 가자라도 1시간 앞당겨줘도 출첵 고맙습니다. 주드 HL님, 9월 저는 감기와 함께 시작을 하네요.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테일러의 핸디맨, 감기에는 뭐 답 없죠. 쉬는 수밖에. 단감땡님, 음악이 참 좋아요. 오프닝 곡이 좀 다소 무겁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와이로님, 근해 누나 진짜 내 스타일 아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줌님, 습관이 무섭다고 이 시간이면 꼭 챙겨 들었었는데 반갑습니다. 조금 일찍.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개편에서 살아남으신 거 축하드린다고 2.5님, 예, 고맙습니다. 행복한 동이맘님, 개편 축하드립니다. 폴코님도, 꼴통아이 팀님도, 문광님도 모두 축하해 주시고 계십니다. 쪽비더라님, 시간이 안 맞아 잘못 들었는데 점심시간에 매일 듣게 됐다고요. 반갑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까 쪽빛어람이란 닉네임은 익숙하지가 않네요. 나대로님, 아해님, 판교좌파님의 신청곡이 그래도 9월이다 였습니다. 나는 사업바다님도 오셨고요. 오케마리님, 오케마리님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뵀죠? 그죠? 예, 정말 반가웠습니다. 조금 이른 시그널 조금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적응해야죠. 밥 먹고 들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안 빼먹고 꼭 들을게요. 쭉 들을게요. 오늘도 나란히 가주세요. 연선님. 개편 첫 방송 출첵합니다. 나갈 준비합니다. 나가셨죠? 네. 나는 쫓아다니면서 듣습니다. 일명 꼴통이죠. 잘 듣겠습니다. 당찬하루님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블루벨벳님, 네. 문광님, 볼통아이티님. 네. 자, 그래요. 오케마리님, 저번 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직접 뵙게 돼 영광 반가웠습니다. 안 계실 때 집회 현장에서 유가족 대표께서 잠시나마 웃음을 주셨는데 그날 현장에 남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들이 경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불법이 어쩌고. 그런데 그날 집회는 합법적으로 서울시 허가받은 집회. 대표께서 종로서 경비과장 유머모 씨, 이 아저씨야. 그러니 당신이 진급을 못하는 거야. 얼마나 웃겼던. 하하, 그렇군요. 유가족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아혜님, 허가받고 광장 사용료까지 냈다는데도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외쳐대는. 그러게 말이죠. 그 집회, 문화행사를 연출하고 주관하는 그 실무자가 경찰한테 사지가 들려갖고 긁혀갖고 말이에요. 팔뚝 같은데 긁혀서 이렇게 상처가 난 그런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꼴통아이티님, 방송인 김재동님의 명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김재동 씨가 광화문의 현장에 새벽마다 몰래 왔다가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마이크를 잡고 유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죠. 제가 어릴 때 촌에서 자랐는데요. 집에서 기르던 송아지 한 마리만 팔아도 그 어미소가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크게 시끄럽다고는 하지 않고 다들 소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유족들에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슬픔의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물이 멈출 때까지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삼촌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담배 하나 물고서 평소보다 정성껏 쇠죽을 쑤어서 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름애님께서 완전 초기 감기 때는요. 판콜 A에 포카리 스웨트 한잔하면 엄청 빠른 속도로 흡수가 되면서 감기 증상의 80% 정도는 완화돼요. 제 야매 경험입니다. 손병희 씨 방송 정말 사랑합니다. 게시판에 자주 못 와서 죄송.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폴코님 말씀대로 판콜이 굉장히 독한데. 아혜님, 부작용은요. 감기 때문에 약 사러 가려 했는데 이렇게 먹고 뻗는 건 아니죠.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름애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감기 증상의 80% 정도는 완화된다는 거죠. 낫는다는 건 아닙니다. 감기약은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낫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나을 때 되면 감기를 낫게 돼 있고 단지 증상을 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뭐 그 상태로 먹고 자고 쉬고 하면 되는데 사회생활 하려면은 예를 들면 기침이 너무 많이 나온다던가 콧물을 계속 흐른다던가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감기약을 먹는데 이런 그렇죠. 이 약은 좀 세기로 유명한 그런 약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스포츠 음료까지 한 잔 하면은 흡수가 빨라질 수 있겠네요. 그죠? 흡수가 빨라지면서 금방 효과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 여름애님 반갑습니다. 자, 내추럴 파레티님께서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어제 밤에 홍대 뒤쪽 골목, 홍대 맞은편 뒤쪽 골목을 걸어 다니다가 길냥이로 보이는 고양이를 어떤 동네 주민인 듯한 사람이 이뻐해 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커플인 듯한 사람이 여자가 다가와서 함께 귀여워해 주고 있었죠. 그렇게 하는 폼이 길고양이긴 하지만 좀 친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커플이랑. 길고양이들은 지금 추세가 잡아서 어디 격리시킨다던가 죽인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다. 중성화 수술도 함부로 시키면 안 되고 예를 들면은 중성화 수술을 거기 그 구역에 대장 고양이 있잖아요. 서열이 높은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먼저 시키면은 서열이 무너지면서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지들끼리 또 싸운대요.
그럼 시끄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 협조를 얻어서 서열이 낮은 고양이부터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평화롭다고 하죠.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혜님께서 오케마리님의 글에 답을 달아주셨습니다. 허가받고 광장 사용료까지 냈다는데도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시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외쳐대는, 이렇게 하셨죠. 지연 아빠, 병영님 사랑합니다. 저도 토요일 울산에서 촛불 갔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가슴이 아프네요. 김재동 씨가 소 얘기도 하면서 유족들을 울리기도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유가족들을 또 웃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오래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상갓집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일찍 와서 인사하고 한 20-30분 밥만 먹고 가거나, 어떤 사람은 2번 절해야 되는데 한 번 절하면서 2번 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친해져 괜찮다라고, 이렇게 추모하고 문상하는 그런 표정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요즘 큰 병원 같은 데서는 그게 안 됩니다만 아직도 그렇지 않은 곳에 가면은 저 뒤쪽에서 담배도 필 수 있고 고스톱도 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소리도 좀 치기도 하고 왁작지껄. 그렇게 하던 사람 중에 끝까지 남아서 아침에 발인하고 관을 들고 가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사람 사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런 거니까 일상생활을 굳건히 지키는 것, 그러는 것이 길게 갈 수 있다. 즉,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좀 왁작지껄하게 깽판 부리는 것 같은 사람이 상가 붓집을 완전히 그 분위기를 망쳐놓거나 망나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끝까지 관을 들고 나간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가족들에게 너무 위축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일상을 너무 등한시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먹을 거 잘 먹고 술도 좀 자시고 담배 필 것도 피고, 예, 얘기도 나눠가면서 그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매우 공감을 했고요. 능무렁이님 개편 축하합니다. 한데 밥따라 청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어떻습니까? 이 국민라디오는 청취율을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청취율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방송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많이 들으면서도 귀로만 들으면서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군요. 생각하는 나무님, 반가워요. 사실 저번 방송은 즐겨 듣지 않았습니다. 잠을 깨운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시끄럽고 음악이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방송은 참 좋습니다. 조용하고 계속 켜둬도 되겠다 싶네요. 하하하, 수고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활기찬 음악 위주로 선곡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종류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신청곡을 올려주시는 거죠. 그럼 그걸 제가 반영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추세를 제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여름애님께서 올려주신 글, 어제 문득 든 생각인데요. 만일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선과 악이 아닌 승과 패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진짜 모든 사안을 승과 패로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어버이연합에서는 저런 짓을 할까? 엄마 부대라고 불리는 아줌마들은 왜 저렇게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나? 소위 일배충들은 왜 저렇게 끔찍한 말을 자연스럽게 내뱉을까? 그들은 사건을 단 한 가지 관점, 바로 승과 패로 보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선이나 악, 혹은 진실이나 거짓 이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공감 능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 승, 이겨야 한다만 있거든요. 모든 행위의 목적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저것들을 이해하기는 해야겠기에, 그런데 그들의 생각의 기본에 저런 게 있다고 생각하니
그 모든 게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것 같더군요. 아하. 그래, 모든 것을 정파 논리로 생각하는 그렇군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